그럼 회장님 그럼 주입간주는 네. 3월 달에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요게 마음 같아서는 네. 한 2달에 한 번씩은 해주면 더 좋겠다. 네네네. 뭐 다른 영양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최소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 네. 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프링쿨러로 이렇게 시설이 돼 있지만은 네네. 차후에는 여기에다가 점적으로 양쪽에 한 50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점적으로 해가 땅속에 살짝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점적도 또 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을 딱 끄면은 공기를 흡입을 해버려 갖고 막혀요. 그렇죠. 막힌데 이제 공기 구멍을 원간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공기 구멍을 달든지 네네. 흡입하는 공기 구멍을 달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스라엘 쪽에 나오는 어떤 뭐 회사 메타핀입니까? 그런 쪽으로 점적 간수를 쓰면은 안 막히죠. 균일하게 나오죠. 예, 균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좀 편리하게, 예. 날씨는 점점 열대야가 되고 그렇죠. 밤에도 온도가 잘 안 떨어지니까 그거 한다고 대낮에 물을 못 주니까 네네. 밤에는 물을 주는 방법과 영양 공급하고 여러 가지 뭐 옥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물 주고 영양을 주고 그래 간주 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위에 계시는 복숭아 농가분이 네. 우리 최덕경 회장님 강의도 들었다고 하시던데요. 네.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질문을 하는 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이산화염소라는 개념의 제품들이 농약하고 혼용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효과성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탄저 음. 또 2년 전에 세균성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왜 MC 옥사이드는 왜 단종을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꼭 저녁에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농약을 할 때 그러니까 저녁에 MC를 치고 살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호살균제나 농약을 처리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런 방법을 최덕경 회장님이 저희하고 할 때 개발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MC 옥사이드만 살포하라고 할 때 회장님은 농비를 줄여야 되니까 저녁에 살포를 하고 아침에 농약을 치니까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5년 전에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걸 농가들인데 해주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MC 옥사이드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 성분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모르죠. 네. 모르는데 일단은 그것들이 밤에 왜 살포를 해야 되느냐? 햇빛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온도하고 햇빛이 있으면 빨리 휘발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반감이 되죠. 네네네. 밤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전착 성분을 같이 이렇게 친환경 전착 성분을 같이 살포를 해놓으면 오래 머물고 있는데 뭐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묻어갖고 붙들고 있는데 균을 이래 멸균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네네. 낮에 친다고 해서 효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휘발이 돼버리면 반감이 되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100이라는 수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녁에 살포를 하는데, 해거름에 하면 되죠. 해거름에. 그렇죠. 해그러면 해칠 예. 때쯤 돼요. 예, 그렇죠. 예, 낮에 35도, 뭐 38도 이렇게 올라갈 때 살포를 해버리면 효과가 30%도 안 나옵니다. 그건 다른 농약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런 방법이, 그런 게 이유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농약하고 혼용을 하게 되면 농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화돼 버립니다. 실제로 농약 네. 효과가 없는 거죠. 네네네. 예. 이게 효과가 더 살균이라든가 실제로 말하면은 진딧물이라든가 엉에도 나름대로 기피를 하는 그런 성분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맞기 때문에 반드시 단용으로 해 걸음 칠 때 제일 좋은 건 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전하게 살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반드시 사용할 때는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수확 기간이 아닐 때는 보호살균제, 특히 등록되어 있는 뭐 안트라콜이라든가 뭐 다이셈 45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 날 보통 한 10시간 전후에 그 시간을 맞추어서 아침에 되면은 한 10시간 정도 차이가 네네네. 나니까 그때 보호살균제를 쳐놓으면은 얘들이 더 이상 균을 무균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살균제를 쳐놓음으로써 다른 균들이 침몰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지속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예, 지속 길어질 뿐더러 네. 그다음에 균을 한 번 더 이렇게 완전히 사멸시키고 난 다음에 보호살균제가 전체적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균들이 침범을 못하죠. 특히 비바람에 의해서 옮기는 게 대부분 균인데 그렇죠. 한저나 뭐 잿빛이나 이런 거는 미리 포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천공병 같은 경우에는 비바람에 의해서 대부분 옮기거든요. 맞아요. 특히 봄에는 이렇게 잎이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대개 비바람이 봄에는 강하게 불어옵니다. 맞습니다. 특히 강변 쪽에가 골바람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이 많이 불어오고 특히 강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강변이나 골짜기 쪽에는 세균성이 심하죠. 세균성이 심합니다. 네네. 예, 이 세균성이 대부분 심해갖고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농협이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이신 계열로 약을 처분을 다 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다른 마이신 계열로 또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안 듣는다 그러면 네. 그 정도 진행되면은 과일에도 대부분 진행이 많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까맣게 이렇게 네네. 진행이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다음에 진행시켜야 되는 게 기준치보다 더 많이 넣어서 사용하라고 맞아요. 그러고 1.5배, 2배. 예. 그거는 실제로는 PLS 위반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위반이라도 과일을 수확 안 하더라도 나무를 잡기 위해서 그거는 폐원을 해야 되니까 네네. 세균성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방법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말씀하는 게 아연 스케를 살포하십시오라고. 네, 맞아요. 그거는 더 이상 안 번지도록 하는 조치밖에 안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예. 이미 다 번진 상태에서. 맞아요. 그런데 이 MC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되죠. 예, 이게 이 균이 왔을 때, 세균이 왔을 때 과일이나 또는 가지에 이렇게 왔을 때 첫째 확산이 안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부분을 새카맣게 좀 타버리는 듯한 그쵸.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계속 비바람이 온다면은 또 혹시나 모르죠. 완벽하게 묻어 있으면 모르는데 안 묻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번질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교차 살포라든가 맞습니다. 교차 살포하고도 안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덜 묻었는 경우는 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에세스기로 총을 안쪽으로 한번 흠뻑 묻히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고, 네네. 기본적인 거는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월등 병해충 방제인 스케용 합제라든가 특히 보로도, 네네. 보로도를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맞아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다른 회원들이 월동 방제기 때 회장님 말씀처럼 석회 보로덱을 처리하기 전날 MC를 살포를 해버려요. 완전히 무균 상태를 만들어 놓고 보로덱을 처리하게 되면은 보호살균이 엄청나게 오래 가니까. 그래서 심한 집들이 그렇게 2년만 하니까 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나무가 되게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을에도 한 60농가가 복숭아 농사나 대추 농사나 이렇게 농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대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복합 농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농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월동 병해충 방제, 뭐 석회용 합제라든가 네. 보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에세스기로 쓱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 사면만 묻으면서 지나가면은 요 안에는 잘 안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은 40%, 교차 살포하면은 80%가 묻어요. 그렇죠. 그래도 20%는 덜 묻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월동병해충 방제만 좀 꼼꼼하게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진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가해했는 것들이 훨씬 적죠. 맞습니다. 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이렇게 작년에 좀 있었는 집 같은 경우 농가는 이제 MC 옥사이드를 저녁에 살포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온 농약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보로도액이든 그렇죠, 그렇죠. 예, 농약도 마찬가지고 생육기 때 농약 치는 것도 병이 좀 와 있는 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MC 옥사이드를 흠뻑 살포를 하고 네. 그 다음 날 보호살균제도 괜찮지만은 원농약이 들어가는 그렇죠. 것도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것이 한꺼번에 안 죽거든요. 네네. 모든 것이 점점 밀도가 낮아집니다. 네네.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다 깨끗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떨어지는 물들도 다 이제 이렇게 중성화 시켜주고, 네, 토양에 들어가니까요. 염도 분해를 하고, 맞아요. 예, 염류 분해가 되죠. 예, 상당히 좋은 것들이에요. 특히 하우스 같은 데는 네. 퇴비를 계속 뭐 참외라든가 뭐 딸기는 또 뭐 재배 방법이 다르니까, 네, 고설 재배를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토양으로 들어가는 딸기를 제외한 오이라든가, 예, 오이라든가 네, 수박, 참외라든가 예. 수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퇴비를 많이 넣거든요. 그렇죠. 계속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퇴비를 넣으면 염분해가 안 되고 축척이 되고 또 선충도 오고. 예, 그다음에 선충도 오고 네. 선충만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 꽃이 피면서 열매가 달리는 덩굴 식물인지라 네네. 이게 이제 꽃이 피어 있을 때나 또 가을이 달려 있을 때 농약을 또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균이 발생되고 네네,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도 MC 옥사이드를 가지고 한 번씩 흠뻑 염분해를 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 그렇죠. 그게 염분해가 곧 중성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토양을. 제가 예. 성주 그 몇천 가구가 되는 농가들이 지금 몇백 가구들이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토양 관주로. 그 선충하고 염류를 동시에 제어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기분 좋게 농사를 짓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앞으로 뭐 북극에 어떤 얼음이 많이 녹고 그다음에 얼음이 녹는다는 거는 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는 기상적으로 또는 이런 자연재해 쪽으로 전문 학자들이 말하는 향후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면은 뭐가 많아지느냐 그러면 비, 태풍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네.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고 네.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근데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농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국민 식상에 하더라도 예, 상당하게 잔류가 안 생기니까 네. 좋고 그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질까. 예. 알고 나면은 되게 쉬운데 알 때까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갖고 뭔가 다른 농가들도 그렇게 사용하면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아,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잘 예. 뵙겠습니다. 네.